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이 2시간을 책임지게 될 주식 상담소의 저는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 주식 상담소 첫 방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주식 상담소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식 상담소 방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상담소는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그 주식을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종목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속 시원하게 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아래에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 지금부터 전화를 계속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화 연결이 힘드시는 분들은요, 지금 문자 있죠. 샵 3989번으로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요, 100원 유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전화로 많이 연결해 주시는 게 더 좋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전화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동안요,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요,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자, S&P 지수가 사실 미국 증시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S&P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바로 어제 바로 새벽에 마감된 S&P 지수 1.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런데 장 초반에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초기에 있었을까요? 자, 그 부분은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가 33만 6천 명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뭡니까? 17만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거는 2배가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그렇다면 고용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고, 고용이 좋아지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실업률인데요. 이 실업률이 3.8%를 기록했어요. 실업률의 경우에는 원래 예상치가 3.7%였고요. 그리고 실업률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 실업률이 아래에 있다가 위쪽으로 최근에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고용은 늘어나고 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고용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는 화면은요,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 화면이에요. 이 연체율을 보게 되면요, 이게 2020년도 바로 코로나 당시였거든요. 연체율이 늘어났다가 감소하고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체율이요, 이미 코로나 때 상황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연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고용이 왜 늘어나고 있을까? 이 부분은요, 사람들이 경제는 어렵죠. 그리고 지금 돈을 쓰지 못하면 나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준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고용이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등바등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그 상황들, 이걸 핑계로 대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건 사실상 지금은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건 결국은 이제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연체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다방면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구나 쪽으로 여러분들도 방향을 잡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국내 증시로 한번 또 넘어와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국내 증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피 2,4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2,400포인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점이 가장 중요한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마지막 거래가 됐었죠. 지난주 거래. 그때 음봉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때 음봉의 최고점 자리가 2,435포인트였어요. 그래서 2,435포인트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저점이 언제 나올까? 나는 언제 주식을 사야 될까? 그게 고민이라면 바로 이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시장이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역시 그 자리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보다는 지난 수요일 날 고점 자리인 2,435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조금 더 매수 공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됐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참여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많이 전화 주고 계시죠? 저희가 시황도 한번 봐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상담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저희가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 CG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셨겠지만 이번 주에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강연회 장소에 해당하시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강연회 한번 가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이 방송은요.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냥 다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고민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방송인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윤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정시 안녕하세요. 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저를 알고 계시군요.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상담 받으실 종목이? 예, 삼성 SDS요. 삼성 SDS.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13만 5천 원에 10%고요. 네. 제가 이거를 받았다가 진짜 밑에서 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첫 번째는 놓치고 이번에 네. 두 번째라 네. 조금만 사놨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타이밍이. 근데 네. 멘토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보다 멘토님이 더 많은 걸 아시니까 멘토님이 정보를 얻고 네.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첫 전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첫 전화 연결되신 만큼 아마 좋은 기운 받아서 다음 주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리고 삼성 SDS는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상장될 때부터 굉장히 많이 집중을 받았던 그런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다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의 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삼성그룹 안에서 IT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IT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죠.
그죠? 그렇죠. 뭐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하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전에 분명히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S예요. 그래서 IT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구간, 이제 성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지식, 그런 것들을 삼성 SDS가 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AI,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실제로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즉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량의 데이터들을 많이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반도체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이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저장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S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또 여기에 있어서 해킹에 대한 문제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양자 컴퓨터 기술이 또 주목을 받게 되고 그와 관련된 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또 삼성 SDS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그룹 안에서 저는 알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동안 상속에 대한 문제 아시죠? 네네. 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도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결국은요 올라갈 종목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S는 타이밍으로 봤을 때 저는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는 이 시점도 나쁘지 않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회사는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올라갔다 매수도 하고 또 매도하고? 내려오면 매수하라고 배웠어요, 어, 비캠에서.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걸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선생님들 음, 방송도 많이 보면서 공부도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왜 모르실까 다들? 네. 자, 그러면 삼성 SDS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아요. 지금 네.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15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한번 정리했다가 뭐 네. 눌리면 다시 사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제 앞으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건 탄력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10% 비중이 있으니까 이번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한 정리하고 눌리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내가- 결과 있으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한번 다시 받아볼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력 전문가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선보요. 어떤 종목이요? 선보. 천보.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9만 7,500원에 10%요. 19만 7,500원이요. 음. 굉장히 오래됐군요, 이것도. 자, 그런데 예. 네, 어떤 점이 또 궁금하신 거예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는데요.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요. 점이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20만 원 가격이 거의 근접한 그 가격이라서 또 비중도 뭐 30% 40% 정도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10% 정도라면 추가 매수를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를 만약 처음에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2차전지 소재 쪽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근데 2차전지 소재 쪽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가잖아요. 첨보 같은 기업들도 그죠? 자, 그런데 2차전지 쪽은 앞으로로 봤을 때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이미 이 2차전지 관련주로 첨보의 주가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주가의 상승이 꽤 많이 나왔단 말이죠. 거의 7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어요, 과거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차전지 쪽에서 이 대장주 또는 이제 가장 대표주라고 얘기했던 삼성 SDI라는 회사도 있죠.
이 회사도 주가를 보면은 과거에 2019년도, 2021년도부터 쭉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주식이라는 거 무한정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힘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첨보의 경우에도 물론 그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것 좀 한번 잘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전략을 짜 드릴 텐데요. 다만 지금 이 기업은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졌을 때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추가 매수의 시점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가격을 보고 있어요. 10만 원. 지금이 12만 원 가격인데 10만 원이라는 가격까지 지금 본다면 이거 좀 너무 많이 내려올 수도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천천히 내려오는 것보다 좀 빨리 10만 원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요. 추가 매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분할로. 10만 원 아래에 있을 때는 이거는 뭐 지금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10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뭐 이번 주에 뭐 5% 산다면 그 뭐 다음 주에 5%를 사든 아니면 올해 그 만약 예를 들어서 달 초에 5%를 매수했다면 그 달 말에 5%를 추가 매수하든 이런 식으로 좀 여유를 두고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네, 10만 원 근처입니다. 그때. 네, 분할로 맞아요. 5%씩. 네. 최대한 가까이 사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사는 건 더 좋아요. 네. 10만 밑으로도 떨어져요.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주식이라는 건 누구도 정확하게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다만 10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이 정도면 이 종목은 충분히 싸다라고 인식이 들 거고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가격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기준 가격이. 10만 정도에서 거래량을 봐야 되겠네요. 그때 거래가 들어오고 반등까지 나오면 더 좋겠죠. 네, 거래 반등. 하지만 10만 원 부근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한다면 그게 괜찮을 거란 말이죠. 거래량 없어도 10만 정도에서. 네, 그때 그래서 분할로 거래량이 적으면 이 기간 간격을 좀 길게 두시면 되겠죠. 분할로. 5%하고 길게 봐서. 네, 맞아요. 네. 거래가 실리면 이해하셨나요? 5%. 네. 그렇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하겠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네네. 끝내고 나서 본전 회복이 되시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수익은 좀 안 될까요? 아유. 지금 이거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런데요. 그렇죠. 원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또 욕심이 나와요. 그렇죠. 욕심이 화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중요한 건 원금을 회복하고 나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시면 돼요. 아니 2차전지가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 그러던데요. 자, 그거는 나중에 그렇다면 지금 왜 안 움직입니까? 그러게요. 올라가면 에코프로가 그때 내려가니까 상황 그렇죠. 보고서 뭐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문제는 뭐예요? 추가 매수까지 해서 본전 회복했는데 먼저 절반이라도 먼저 팔고 나와도 괜찮잖아요, 이거는. 네, 그때 절반 팔고 절반 놔뒀다가. 근데 제가 볼 때 그때는 어쨌든 결단을 못 내리면 나중에 또 후회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본전 회복이 되면 원금 회복되면 저는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략 매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지금 연결 많이 해주세요. 02-2638-3985번이고요. 그리고 문자도 지금 아래 나가고 있죠? 샵 3989번. 자, 전화 연결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이 2시간 동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전화 주셔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도 역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촌 FMB가 문자로 상담이 들어왔네요. 매수한 가격이 9,000원이고요. 30%. 자, 보겠습니다. 교촌 FMB. 우리가 교촌 FMB 하면
갑자기 또 배가 고파지네요. 치킨이 바로 떠오릅니다. 네, 맞아요. 이 교촌 치킨. 자, 이 교촌 F&B의 주가를 보면요. 지금 최근 들어서까지 계속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9,000원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아이고야, 이분도 역시 대단하네요. 강심장입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따라붙을 수 있는 용기. 하지만 용기도 실력이 뒷받침돼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촌 F&B는 지난번에 거래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탁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주가는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교촌 치킨의 맛이 변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맛있는 치킨은 맞아요. 그런데 교촌 치킨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치킨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이것 또한 이제 어찌보면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지난 4월에 치킨 가격이 인상됐잖아요. 사실상 저도 그때까지 교촌 치킨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시키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치킨 가격 인상과 함께 이 실제로 이제 교촌 치킨을 많이 즐기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0년 이상 동안 이 그 부동의 1위 자리를 거의 굳건히 유지하고 있었던 이 교촌 치킨도 최근에 이 BHC한테 1위 자리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점점 좀 둔화되고 있는 추이라 그래서 지금 교촌 F&B 역시도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지금 사람들은 이제 치킨 쪽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고요. 지금 조금 더 싼 브랜드 쪽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교촌 F&B의 이 주가 역시도 지금보다는 더 뭔가 특별하게 어떤 그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주가의 회복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아쉽지만 9,000원보다는 8,000원, 이 반등 시 8,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저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상담을 진행해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 상담 온 내용을 한번 토대로 해서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주셨는데요. 자, 이번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5,000원에 비중 5%네요. 자, 한국가스. 매수 가격 25,000원에 5% 비중. 이 종목 역시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워요. 주가가 왜 이렇게 저점을 못 잡고 좀 빠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한국가스공사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기업이고 이 기업은 과거부터 해서 주가는 3만 원 아래 정도에 있으면 굉장히 싸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면 손해를 결코 보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3만 원 아래의 가격이 밑돌면서 지금은 23,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하락한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재무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회사 부채 비율 한번 보죠. 부채 비율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채 비율이 499%, 거의 500%에 육박해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500%다? 이건 위험 신호거든요, 사실은. 자,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결국은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코로나,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를 겪었고,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물가도 올라가서 이 서민 경제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에 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이 정부는 굉장히 또 큰 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이 서민 친화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작 올려야 되는 이런 이 공공 가격을 인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 그래서 결국 부채가 이렇게 많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기업만큼 안전한 기업은 또 없습니다. 결국 이 부채, 물론 우리가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요. 한국가스공사는 결국 시간이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따라서 이 기업은 아래에서 5% 비중이라면 차라리 저는 이제 주가가 반등 한번 해주고 나오면 24,000원 정도? 뭐 24,000원 아래에 있을 때는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단가 더 낮춰도 무관하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3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으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시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또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고 싶으세요? 아무래지고요. 네. 34,400원에 50%요. 34,400원에 50%요. 50%.
아, 참 이거 요즘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 막상 관광객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무래지가 네. 점점점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런 확대도 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코로나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해서 마스크도 거의 다 벗었잖아요. 그러면 네, 저도 맞아요. 화장품을 안 쓰다가 쓰고 있는데 그쵸. 그걸 너무 지금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좀 생각보다 더 지금. 내려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마음은 아닐 거라고 아, 하지만 맞아요, 좀 맞아요. 불안해가지고 네. 한번 전화 네, 드려봤어요. 전화 잘 상담 주셨어요. 네. 네네. 자, 지금 아무래지 참 저도 네.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질 일인가? 라고 네. 생각이 들고 솔직히 네. 말해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다라는 것도 이거는 좀 핑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면서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단체 관광객 허용 소식이 언제였어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단체로 관광을 하려면 이 개개인의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일정들을 다 조율을 해서 단체 여행을 계획을 짜야 되는데 네. 이런 데까지 기간이 분명히 오래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너무 섣부르게 그렇죠. 기사가 나온 것 개인의 같아요. 여행은요, 이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체로 여행을 짠다는 이 계획은 장기 네. 플랜을,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뭐, 그쵸? 당장 다음 달에 가자! 이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사람들마다 다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행 상품도 네. 그쵸? 그래서 이번에 예상보다 단체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네? 개인적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또 많았네? 라고 얘기를 했던 건 이거는 좀 어찌 보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리고 네. 아모레지가 하고 있는 이제 그 대표적인 우리가 상품이라고 브랜드라고 보시면 이제 설화수라는 네.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약간 고가의 브랜드예요. 네. 이런 브랜드는 이제 여행객이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네. 그보다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온 이제 그 중국 상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단체로 대량의 구매를 해서 이제 가서 현지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고가 제품들은 그런 식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지는 지금은 이런 뉴스들 때문에 잠깐 주가가 떨어졌지만 아마 다음 주에 또 올라올걸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래서- 매수한 가격은 지금 34,000원이잖아요. 네. 위쪽으로 얼마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정도까지보단 내년 상반기 그때까지 조금 가면서 네. 이렇게 조금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비중이 제가 볼 때는 일단 비중은 좀 잘못됐지만 네네네. 투자에 대한 마인드는 좋아요. 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올라오면 팔겠다 이런 생각들로 막 이제 올라오면 좀 팔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하반기에 쇼핑 이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꼭 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하반기는 소비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거기다가 중국 관련 소비 이 정도면 거의 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라오면 점점 줄여가시는 거 좋고요. 다만 비중이 많으니까 33,000원 정도부터 줄여가세요. 차라리. 33,000원. 33,000원 오면 그냥 10%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올라가면서 점점 내년 상반기까지 줄여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철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원랜드고에 네, 그 18,500원이고에 네, 20%입니다. 18,500원에 20% 비중이시고요. 예, 예. 그 종목이 지금 강원랜드군요. 예, 예. 자, 강원랜드도 지금 사실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이 종목도. 자, 그러면 강원랜드 한번 봐드릴게요. 18,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은 매수를 하신 게 아마 올해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올해 한 네. 5월쯤? 그때쯤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 다른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비교 대상의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뭐 이런 종목들을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아마 이제 네. 강원랜드를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카지노 관련주에서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L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 그죠? GKL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왜 강원랜드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을까? 그런데 이건요. 이 강원랜드는 국내 내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파라다이스라 그다음 GK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 회사 이 강원랜드는 GKL과 파라다이스하고는 조금 맥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 강원랜드가 그래도 이제 카지노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지노 회사들을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 때 좀 안 좋았고 이제 지금 아직도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은 다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 또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볼 때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면요. 국내와 관련된 어떤 그 경제, 국내 경제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보다는 해외 경제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있죠. 해외 뭐 수출과 관련되어 있거나 중국과 관련되어 있거나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해외 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 소비 또는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국내 쪽에서의 모멘텀만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좀 더뎌요.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계속 뭐 실적이 안 좋고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앞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원랜드는 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0% 비중을 한 번에 담으셨죠. 솔직히 예, 예. 네, 이게 약간 좀 성급했던 거예요. 매수를 할 때 한 번쯤은 이제 이 방송이요. 매수할 때도 한번 물어보시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꼭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거 내가 얼마에 갖고 있으니까 이거 상담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다음에는 혹시나 종목을 사실 때는 그렇게 한번 질문을 주시고 사는 것도 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약간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가시되 그래도 매수한 가격은 수익으로 또는 회복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거기에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 뒤늦게 돌아설 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좀 올라왔을 때 그냥 팔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17,000원 정도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시면 이 종목은 원금 회복되시면 그때 팔고 다른 종목 그때 교체하셔도 괜찮아요. 네, 기간은 조금 그래도 걸릴 거예요. 아마 올해는 좀 지나고 내년 상반기 초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년 연말까지 기다리면 얼마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내년 연말까지요. 예. 저는 그러면 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얼마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볼 때 시간적인 투자까지 고려해 본다면 너무 높은 가격은 저는 그렇게 제시해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올라가도 좀 더디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좀 답답하게. 다른 종목들은 빨리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도 좀 더뎠고 다른 종목들은 또 빨리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또 올라갈 때도 더뎌요. 그러면 되게 속이 막 답답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차라리 19,000원 정도 이 정도에 그냥 팔고 나오는 것도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다음 또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네. 이구산업. 이구산업. 예. 네. 4,760원. 4,76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 40%요. 예, 예. 4,760원 언제 사셨나요? 이 종목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한 달 반이요. 예. 이게 지금 단타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거죠. 예, 예. 이게 또 그래요. 단타로 들어갔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빨리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늦어지는 경우들,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이긴 하죠. 혹시 이구산업은 그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 2차 전지도 그때 조금 뭐 좀 내려가지, 뭐 반도체도 또 뭐 이렇게 좀 늦은 것 같지. 그래서 네. 또 이것도 이제 구리 산업, 이제 비철 이런 데에서 좀 그래갖고, 이게 또 친구가 또 이거 괜찮다 하길래 앞으로 뭐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해서 그렇게 샀는데, 네. 자꾸 떨어지고 좀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지금 사실 뭐 제가 이 이구 산업의 경우에는 사실 구리와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민감 산업이라는 거예요. 예,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 그 경제가 좋아질수록 구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죠. 예. 그래서 일단 이구 산업도 앞으로를 보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뭐 주변의 지인분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그 지인분하고 지금 사이가 좀 어때요? 아직 예. 괜찮나요? 네, 예. 원래 지인분한테 추천을 받았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지인분한테 추천을 받는 건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은요, 이구산업은 이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봤다면 이 종목은 단타로 보시면 안 됐던 거예요. 이 종목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 경제 상황이 어때요? 좋나요? 그렇게 좋지 않죠. 안 좋죠, 다 그죠? 세계적으로 나쁘니까. 미국도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이구 산업의 경우에도 그렇고 경기 민감 산업들, 뭐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자동차도 경기 민감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경제 네. 상황이 아직까지 녹록지 않다라는 거고요. 저는 일단 이구 산업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순식간에 팍 튀어올랐다 탁 내려가고 막 한단 말이죠. 개별적인 네. 어떤 재료라든지 테마 이런 걸로 인해서도 주가가 막 들쭉날쭉하는데 혹시 그 직장 다니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소에 주식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볼 수 있는 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예, 거예요? 좀 2년 전부터 조금 주식에 보다가 주식을 좀 2년 좀 넘어 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거 산업은 만약에 직장 다니신다라고 하면 더더욱 하면 안 되는 종목인데 그게 아니라면 올라왔을 때 보고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지금 떨어졌을 때는 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아마 지금 주식을 좀 뭔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공부도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거래가 이때 들어왔고 다음 거래가 또 들어왔잖아요. 중간에 예. 우리가 분산이 나오진 않았어요. 매도 압박이 많이 밟진 않았단 말이에요. 매수했던 예. 물량들은 아직 쥐고 있다. 그건 뭐예요? 다시 한번 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 올라오면 5,000원, 5,000원에서 끊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5천원까지 올라올 수 이게 있겠습니까? 순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요? 네. 그러면 그때 잘 캐치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때 빨리 정리해야 되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만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꼭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오래 기다릴 필요 없고 한 5천원 가까이 이제 곧 에이, 오겠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건 욕심이죠. 예. 이게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예, 처음에 이 중간에. 종목을 매수했을 때 뭐 내일 또는 모레 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한 달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미혁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플리터요. 네, 예. 매수 가격하고 34,050원에 50%요. 34,050원에 50%. 50%. 예, 네. 예. 자, 종목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잘 듣지 못해가지고. 자, 네. 종목 이름 다시 한번 혹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오네요. 플리토. 플리토. 네. 네. 이 발음이 안 좋으셨던 게 아니라 제가 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플리토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4,050원에 네, 네. 비중이 50%인데, 아이고, 이게 좀 비중을 좀 많이 담으신 분들이 많네요. 미치겠어요. 이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한 번에 담으셨죠, 이거? 예, 이게 AI 그때 한참 네. 그때 사가지고 네. 매수 한 달부터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세요? AI 쪽 테마를 또 보셨군요. 네. 혹시 고스도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고스도 좋아하시죠? 네. 딱 걸렸어요. 네. 이게 네. 살짝 도박성이 있어요. 어머, 예. 어떻게 하세요?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주식은 어찌 보면 이제 뭐 투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도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향들이 딱 보여요.
종목을 선택했을 때 어떤 종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샀느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 성향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거의 뭐 제가 뭐 옆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경험상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번에 50% 매수해서 이게 AI 쪽에 뭐 테마 때문에 팍 올라가면 수익 많이 나겠죠. 그럼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수익이 났을 때보다 주식을 사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보다 사고 나서 빠져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고 나서 올라갈 거다, 이거보다 사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나눠서 매수하는 거죠. 분할로. 이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승부사의 기준이 더 있는 겁니다. 예, 고스톱을 좋아하지만 내가 승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플리토는 지금 매수한 가격이 다만 매수한 가격대가 그렇게 암울한 가격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매수의 어떤 그 타이밍보다는 혹시 이 기업 그 실적 확인하셨나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건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안 봤다는 거고 적당한 지금 것 같은데. 네. 실적을 평소에 안 보시죠? 네, 네. 그 봐요. 이것도 제가 다 알잖아요. 차트만 보통 보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시청자분의 경우 이런 분들이 약간 좀 빠른 종목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약간 테마 쪽 많이 매매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실적을 잘 안 봐요. 이 실적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하고 나서 갑자기 이번 주 다음 주에 지금은 손실 나고 있으니까 못 팔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유상증자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급락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유상증자가 나오는 순간 나는 엄청난 손해를 또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지 않은 회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플리토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자, 재무정보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한 가지 볼게요. 이 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부채 비율도 보셔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일단 뭐 100%, 이거는 예전보다는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꼭 100% 정도까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방송 시청자분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네. 그죠? 금리가 높잖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에 빚이 있죠. 뭐 부동산, 뭐 여기 이런 거 다 빚이 있잖아요. 네. 그죠? 자동차도 뭐 살 때 뭐 할부로 많이 사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럼 기업들은 이 은행에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개인보다 훨씬 더 큰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그 개인들도 빚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예요.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건 HTS 프로그램 안에 다 있거든요. 재무정보에 들어가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 이자 보상 배율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자 보상 배율이 1 아래 미만이다. 뭐 0.5, 뭐 0.몇 그렇게 1 미만에 있는 기업들은요.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번 돈보다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어떨까요? 이거는 엄청나게 빚에 대한 과중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지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런 회사들은 조만간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플리토도 지금 뭐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한 가지 팁 드렸으니까 다음에 매매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올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조급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매수 잘하셔야 되고 저는 꼭 매수가 됐을 때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은 테마 재료로 움직이는 거라 33,000원 정도의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33,000원이요? 네, 반등시. 그러니까 33,000원에서 저는 34,000원 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꼭 매수가 회복이 되지 않아도 저는 빠져나오자. 이거에 대한 그 손실은 다른 쪽에서 만회하면 되거든요. 이왕이면 좀 안전한 종목으로 말이죠. 아시겠죠? 아, 네. 네. 전화 오늘 잘 주신 거예요. 새로운 것도 알게 되셨잖아요. 네, 네. 네, 꼭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문자 사연이네요. 자, 문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KG 스틸이네요. KG 스틸.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9,950원에 비중이 4%라고 하셨네요. 자, 앞에서 계신 분은 50%. 지금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이 KG 스틸은 5% 비중. 40%라고요? 비중이 40%? 와, 40%군요. 제가 비중을 잘못 봤네요. 9,950원의 비중. 왜 이렇게 비중을 한 번에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9,950원. 자, 봅시다. KG 스틸도 지금 이렇게 이런 류의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보통 좀 빠른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주가가 올라올 때 이제 과거의 주가의 상승폭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번에 한번 올라오면 또 크게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KG 스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와 관련된 그런 이제 시세를 좀 기대해보고 매수하시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에서도 이 경기와 민감된 그 산업들, 특히나 2구 산업의 앞에서 상담을 했거든요. KG 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름에서도 이제 스틸이라는 그 이름 이제 명칭이 붙잖아요. 철강 쪽. 이 철강 사업은 어찌 보면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들어가는 그 산업은 뭐 건설 쪽도 들어가고요, 뭐 조선 쪽도 들어가고 자동차 쪽도 들어가고요. 거의 다 기반 산업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사업은 이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기업들, 대표 기업은 뭐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철강주 중에서 대표 기업이죠. 현대제철도 주가를 보세요. 지금 계속 밑에서 거의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땐 괜찮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건 이런 재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도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 9,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자, 지금 이 기업은 제가 앞에서 한번 볼게요. 100만, 1,000만원, 10억. 거래량 거래대금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대신 이런 기업은 매수해서 수익을 또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장기 플랜으로 가셔야 됩니다. 상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또 좀 지나야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에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어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팁 드리면 한 번에 매수하지 마세요.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 저는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직도 2부가 남아 있습니다. 2부에는요, 또 저희 또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서 또 김도 전문가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요. 역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실 거예요. 저희 주식 상담소 지금 전화 계속 해주셔도 저희가 상담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김도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